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왜 우리는 기가 죽을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가 죽네, 위축된다, 눌린다, 작아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돈이 많을 때, 유명할 때, 혹은 단순히 당당해 보이는 상대와 마주할 때조차 우리는 미묘한 긴장과 압박을 느낍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소심함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구조와 심리적 메커니즘이 맞물려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본질이 존재합니다. 바로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적 의존, 나아가 그것을 키우는 내면의 노예성입니다. 지금부터 왜 인간이 기를 잃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지 그 심리적 근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가 죽는 순간 인간은 왜 위축될까? 인간이 위축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할 때 무의식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나의 생존, 성공,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와 의존을 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기대를 잃을까 두려워지면서 긴장과 위축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기는 타인에 대한 기대치와 강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기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기대는 곧 의존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 자존감, 결과를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의존이 생기면 의존의 대상 앞에서 자기중심이 흔들리며 기가 죽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자꾸 의지하려고 할까? 인간은 생후 초기부터 타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한국의 사회문화에서는 특히 어른이 나에게 무언가 줄 것이다, 권력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집단적 사고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구조적 원인은 이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에게 의존했습니다. 보호, 음식, 인정, 경제적 지원까지. 그 경험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뇌에 각인되어 성장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이들을 확대된 부모처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심리적 구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겠지 라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빠르게 의존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가 죽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기대가 큰 사람은 왜 더 쉽게 위축될까? 기대가 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힘이 부족하다는 내적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나 혼자 못한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한다. 강한 사람 옆에 붙어야 안전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타인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생깁니다. 기대가 클수록 타인의 영향력은 커지고 자신의 기는 작아집니다. 기대가 크다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낮게 평가한다는 뜻이며 스스로를 낮게 보는 사람일수록 외부의 힘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힘을 크게 보는 순간 그 힘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인간은 두 가지 형태의 행동을 보입니다. 우선 강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강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얻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두려워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약자에게는 강함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의존도 없고 의존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이 높은 사람일수록 약자에게 공격적이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 노예 근성의 구조입니다. 네 번째, 노예 근성, 의존이 만들어낸 심리적 패턴. 노예라는 단어는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적 의미에서 노예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맡긴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심리적으로 노예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노예 근성이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남이 나에게 무엇을 빼앗을까? 이 모든 고민은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주체적 인간이 아니라 타인의 판단과 기분에 종속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자기 중심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왜 인간만 유독 기가 죽을까?
동물은 태어나고 일정 시간만 지나면 독립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동물의 세계는 스스로 먹고 사는 힘이 생존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자원, 명예, 네트워크, 권력,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얽혀 있어 다른 사람의 영향력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의존을 떨쳐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은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있나를 계산하고 그 순간부터 위축이 시작됩니다. 6번째, 어른이 되어도 기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20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독립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체만 성인이 되었을 뿐 심리 구조는 여전히 기대에 지배됩니다.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 돈 많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잘난 사람 앞에서 자존감이 흔들리는 것, 기댈 대상을 찾는 것, 이 모든 행위는 성인이 되지 못한 구조의 증거입니다. 진짜 성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타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중심이 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7번째,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서기. 기죽음의 반대 상태는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당당함은 타인에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함은 자기 중심에서 나옵니다.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줄지 기대하지 않는 마음, 타인의 인정과 무관한 자기 가치 설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 이 요소가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유명인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죽음이라는 감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보며 쟤는 나보다 잘났으니 기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를 죽이는 진짜 주범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기대와 의존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심리,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스스로 작아지게 만들고 타인의 힘을 과장해서 바라보도록 만들며 결국 우리를 노예 근성이라는 심리적 굴레에 가두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의존이 사라지고, 의존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위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드디어 기가 선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마주하더라도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